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야? 아, 이게 요즘에는 움직여요. 아니, 약간 비주얼은 요즘 스타일인데. 아니, 사모님. 저보다 훨씬 선배시잖아요. 훨씬이죠. 훨씬 선배. 90년대. 저 97. 저 세기말을 또 세기말을 장식하셨고. 97? 저는 한세기가. 2000년대요? 저는 2000년대죠. 2000년대. 그러면 요즘 사람이네. 아니, 근데. 나만 옛날 사람. 누가 알았어요? 섹시한 남자를 당신은 나의 남자라고 나는 김밥 말다가 우리가 사무가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어요. 진짜. 아니, 저는 사모님이 너무 숨어 계셔가지고, 그 슈가맨 하기 전까지는. 아, 그쵸. 한 번 방송 좋은 추억이니까 동생들이 또 같이 하던 동생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그냥 나갔는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가 그 전부터 제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해가고 있는 걸 너무 기특하게 보셨는지 그때부터 그냥 방송을 쫙 열어주셔서 자주 볼 수 있어,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 건 해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만나가 됩니다. 만나유의 진행을 맡은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유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만나와 같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만나유가 시작됐습니다. 아, 정말 센스 있으시다, 그쵸? 만나유. 맞아, 좋아요. 만나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젠 매회 주제가 있을 텐데 이젠 저희가 시작하고 첫 주제가 뭐게요? 뭘까요? 저도 사실은 C채널에서 이 주제로 우리가 만나요를 처음 문을 열게 된 만난가? 거라고는 우리 막 만나러 갑자기 매출하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벌써부터 이 향기를 느끼실 것만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커피입니다. It's like thunder and lightning. You hurt me without trying. Tempesture's rising. No, I don't like to be this way. You're Jekyll and hiding. Are you real? Are you lying? 나에게 커피는 생동력, 에너지. 커피는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Going around spreading the word. It's over. If that's how 저에게 커피는 아침 햇살 같은 좋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we break. Oh, 1 minute you say you're a teen. Then you tell me you can't breathe. Well, you should set me free, baby. If you're over me. Yesterday you said it's one, but now you say you're done. Stop telling me what I need, baby. If you're over me, just go it's over. Just go it's over, baby. If you're over me. 정말 너무 화사하다. 진짜 화사하다. 오늘의 저희 만나유의 첫 시간에 첫 게스트로 너무 합당한 분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우리 너무 김정아 빛이 씨. 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궁금해요. 저는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아내로, 엄마로, 또 배우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아 씨 다 댓글을 보면 나 알 것 같아. 정답, 예쁘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 사실. 그치. 왜 안 읽어? 그치. 애들 엄마 만나요. 그니까. 요즘 카메라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지금 실물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사진이 예쁘게 진짜 잘 예뻐요. 나온 것만 예쁘죠? 또 SNS에 올리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진짜 그때 한 3년 정도 네, 전에 네, 봤었죠? 맞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저는 17년, 18년. 나이 들어. 맞아. 정아 씨 영화. 이제 김정아 씨 주인공인 영화에 카메오로 이제 들어갔는데 나한테 주어진 씬이 뺨 맞는 건데 나는 시트콤마다 그렇게 세게 맞는지 몰라. 백일수 선생님이 내 뺨을. 아 리얼로 때리셨구나. 근데 나도 진짜 욱해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는데? 카드빚도 못 갚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너 마침 딱 걸렸어. 왜? 연기고 뭐고 없는 거.
되게 약간 그 불량 청소년 같이 그런 거 약간 있죠. 집 나가고 막 이런 약간 삶이 역할. 불량했어요. 그게 삶이 내가 불량했어. 여긴 여배우였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도 예뻐요. 그때도 아유. 진짜 약간 사기캐로 아, 그럼, 저렇게 그럼. 알지, 또렷하게 알지. 생기고 눈, 코, 입이 그리고 너무 시원시원하게. 나는 열심히 고쳐도 안 됐거든. 왜 그러세요? 고치다 멈춘 척. 아, 왜 이러세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사모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커피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커피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한 청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케냐에 살고 있는 엘리아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커피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이 케냐 바링고라는 되게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IT 공부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IT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돼요. 게다가 케냐 집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아주 행운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한국에 감사하니까 케냐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두미도라는 섬으로 떠나게 돼요. 아이들이랑 이제 2주 동안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수영해요. 막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바다의 물에 들어가서 같이 수영을 하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요. 사실 이 아이를 2년 동안 한국에서 케어하고 돌봐주시던 이제 월드베스트 프렌드라는 NGO 단체 대표님께서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놀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케냐로 직접 데리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한국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비행기에 싣고 케냐 바링고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그동안 엘리아스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시간들, 봉사했던 모습들을 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 가족들이 오히려 그 대표님을 위로하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케어해 주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 시간은 엘리아스를 떠나보내면서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천국 환송회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케냐 바링고 지역에 컴퓨터를 300대를 매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매년 케냐 바링고 지역의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게 되고요. IT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셨어요. 사실 엘리아스의 꿈이 이거였거든요. 어느 날 주지사가 찾아오게 돼요, 이 대표님을.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컴퓨터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됐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싶다라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지역이 커피나무를 심으면 재배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케냐 중에도 지대가 되게 높아요. 그곳이. 커피나무를 심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이 대표님께서 그 지역에 커피나무를 많이 심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해서 재배를 하는데 재배만 되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생두를 전량 한국으로 공정무역으로 수입을 하게 돼요. 근데 수입을 하는데 이 커피도 한국에서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저랑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아 배우가 커피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커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분이 이야기했으면 아니에요, 전 못해요 라고 했을 텐데 워낙에 그 대표님의 마음을 알고 해왔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아스의 이야기를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네, 해볼게요 라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사실은 커피 공부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커피 사업도 시작하게 됐고 커피숍도 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실천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쵸. 제가 원래 커피를 잘 몰랐고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은 네가 커피를 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배우들은 보통 약간 왜 제가 들은 바로는 피부 관리나 이런 건조해짐 때문에라도 커피를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막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맛도 알게 되고
커피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해볼 수 있겠다.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유은성 씨의 그 추진력이 한 소끔 더 해줘서 네. 저는 오늘 만나유의 첫 손님의 커피라는 주제로 정화 씨를 모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케냐 커피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잘 모르거든요. 뭐 산미가 있는지 고소한지 좀 네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싱글 오리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단 케냐의 바링고 지역 커피만을 사용하기 단품 때문에 하나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나 특징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바링고라는 지역 자체가 케냐 커피 중에 그러니까 모든 커피 중에 고도가 1000m 이상이면 다 아라비카예요. 그 이하면 로부스타라고 하고. 이거 적어야 돼. 전문가 같다. 1000m 이상이면 아라비카인데 바링고가 해발이 225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라비카 중에도 굉장히 해발이 높은 거죠. 지대가 높으면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맛, 쓴맛, 단맛, 뭐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나 침 나오려고. 좋아하시나 보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케냐 바링고 지역의 커피는 주로 감귤류의 산미가 잘 느껴져요. 그것만 느끼면 단조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약간 다크 초콜릿의 텍스처 같은 것도 느껴지고 산미가 있는 커피가 전 좋은 커피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산미가 있다는 거는 로스팅을 아예 다크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색깔을 미디움이라든지 약간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해서 그 캐릭터를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캐릭터가 없다면 정말 다크하게 로스팅을 해서 쓴맛만 느껴지는 커피인데 저는 좋은 커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다양한 맛이 느껴지신 커피면은 좋은 커피예요.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 얘기하듯이 그 커피를 당장 지금 내 코에 향기 한번 맡고 당장 마시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우리 사모님은 커피를 잘 못 드신다 그러니까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커피 전문가 그쵸? 같은 답이 진짜 나왔거든요. 정말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보면가 아프리카와 되게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아프리카 우간다를 처음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 자체를 그때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이제 에이즈에 걸린 제 딸 아그네스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곳이 그때부터 돼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나에게 가까운 나라가 아프리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커피를 하는데도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진 한 장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짠짜라잔. 네. 아니 사람이 명품이지만 딱 봐도 이거 너무 명품 드레스 아니에요? 약간 명품 이거 정말 스멜이 명품. 그렇죠. 근데 진짜 더 명품인 것은 아그네스가 만들어준 옷이라고. 맞아요. 저도 이거 받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맸던 제 아기가 어머.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럼 아그네스는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센터에서 재봉 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졸업장을 딴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엄마한테 하면서 선물을. 제 옷을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근데 예쁘다. 아그네스가 지금까지는 저한테 계속 받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옷도 보내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했는데 이제 고맙다고 이제 엄마한테 뭐 해주고 싶다고 이제 옷을 만든 거예요. 근데 패턴이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드는 어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다. 진짜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명품 못지않은 정말 최고가의 명품에 비할 수 없는 옷이다. 비할 수 없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말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날에 입고 가려고 제 옷장에 정말 고이 남겨뒀습니다. 이거 입는 날도 사진만 봐도 감동인데 입는 날 더 감동이겠다. 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서 아그네스한테 보내줬어요. 예뻐, 이렇게 예뻐. 네. 진짜 너무 훌륭하네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남편분도 만나게. 네, 사실 아그네스 잘했어. 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게 아그네스 때문에 제가 책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그 안에 음악을 담고 싶어서 작곡가분을 찾고 있었어요. 네, 소개받았던 분이 이제 유은성 전도사님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하늘나라 가시게 되는 이제 경험을 제가 겪으면서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저한테 엄마는 너무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 삶의 멘토였기 때문에 제 삶이 거의 정말 무너지듯이 힘들었는데 그 곁에 이제 유은선 전사님이 계셨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시다 보니 기도해 주시고 곁에 위로가 되어 주시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고 그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된 거죠. 네. 저 이제 자료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녹음 작업하시는 네네네. 두 분의 모습이 이제 보여졌는데 네. 이때만 해도 사기 전혀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정말 그냥 작곡가분과 이제 그냥 이 음악을 같이 의뢰한 사람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어진 거지. 그때는 그리고 저는 저랑 남편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몇 남편이 살 차이예요? 지금 6살, 7살 차이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보여요, 근데 저희 남편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실 분 만나야 되지 않냐. 이제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전혀 결혼 생각 없대요. 거짓말. 진짜 이 기독교 방송 생뻥. 나는 너에 맞춰서 나의 모든 정체성을 너를 만나게 맞추겠다. 전도사님 거짓말 만드는 무슨 소리냐고 자기 전혀 결혼 생각 없으니까 그냥 교제만 하자.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더 웃기잖아. 결혼 생각 없어. 만나기만 만나. 우선 만나.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결혼하자고. 그래서 전 속은 거죠 거의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계속 그랬는데 이걸 한 3개월을 하더라고요. 세뇌당했는 거. 나 결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안 이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빨리 해야 처음에는 되겠다. 이분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점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결혼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세뇌교육이 우리 언제 결혼해요? 근데 언제 해요? 막 약간 그래서 저희가 교제하고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요. 교제하고 4개월 만에 결혼 결심을 했어요. 되게 빠른 결정이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사모님 말씀처럼 전혀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해요. 한 분씩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사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저랑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막 도전하고 저도 그런 거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즐겁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네, 기도처럼 하나님 같이 즐겁게 이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동반자를 보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저는 13년 차? 2008년에 네. 결혼해서 13년 차 맞나요? 맞아요. 34년 차? 네, 14년 차. 근데 진짜 어느 누구보다 진짜 누구 부럽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신랑이랑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 30만 원 진짜로 내 빚 플러스 30만 원. 남편 30만 원 있었고 나는 빚이 몇 억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피스텔에서. 아니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었어요, 배우자? 저 이제 아니 게스트를 모셔놓고 궁금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별 얘기 다 하게 되는데 남자한테 질려가지고 진짜 내가 원래 예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집착을 많이 했어요. 남자 잘 만나려고 연애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다 못하겠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진짜 그냥 이제는 진짜 힘이 빠져서 나이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영적인 커버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여기에도 좀 은혜가 좀 그래도 여기에도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은혜 영성이 너무 충만한데 여기에도 충만한 그러네. 진짜. 아니 여자애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여자애들이 설교를 안 듣고 이것들이 우리 남편이면은 아니 그 중에 한 분 아니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아니셨어요? 빨리 낚았지. 그죠, 빨리 그죠. 나 우리 남편은 내가 그치, 옛날에 막 김밥 말고 이런 거 모르고 나 무슨 맨날 그때 기타 들고 다니고 막 피아노 치고 이럴 때 나 재즈 가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뮤지션인 줄. 영상 찾아보고 우리 남편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어.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Is it you? honey. 누가 내 흉내 낸 줄 알았대. 닮은 사람인 줄. 그랬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아니 우리 김정아 씨는 뭐라고 기도하셨길래 사실은 윤성 오빠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더 궁금하긴 한데 오늘은 모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는 사실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생각하고 뭐 자상 있으면 좋겠어, 뭐 이랬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일단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성숙되신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품 일단 성품이 믿음이 좋으시면 또 성품이 좋을 수밖에 그렇지. 없겠죠.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신기하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배우자 기도를 정하 씨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돌아가시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한번 보셨어요. 보셨는데 저 갔을 때 안경 달라고 해서 안경을 끼시고 저 이렇게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제가 간 다음에 이모님한테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정화는 저런 사역하는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교제를 시작한 거니까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진짜. 근데 또 다른 방송에서 봤더니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네. 그 어떤 옵션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바라는 마음이 네.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예배를 인도를 하실 분일 줄은 네. 예배의 뭐 찬양을 막 만들어 막 그런 분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네. 뭐 지금 9년 됐지만 저도 지금도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아직도 앞으로 한 4, 50년만 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아 씨도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결혼한 지 9년째가 됐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구나라는 거를 항상 지금까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봐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그때 제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너를 비춰줄게 매일 어두워 헤맬 때도 앞이 두려워도 언제나 널 지켜줄게 세상이 널 아프게 할 때 내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분의 성품이 솔직히 부부싸움을 하긴 하세요. 이거는 질문해서도 안 돼. 이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쵸, 거예요. 그쵸. 잘 건강하게 잘 싸워야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싸울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뭘로 왜 어떻게 싸우세요? 저희 근데 많이 싸우진 않아요.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툴 일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저보다 이제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내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참는 것 같아.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힘들면 저는 저 나름대로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힘들어. 나 피곤해. 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남편이 다 참고 있었구나. 그래서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요. 남편이 좀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높더라고요. 오빠! 지금 보니까 내가 사실 카페 하면서 제가 안 해봤던 일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노동적인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막 저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남편한테 막 투정 아닌 투정도 많이 부리고 그러면 남편한테 제가 그래요. 내가 여보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투정을 부리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어디 풀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팠던 게 아닌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윤성 씨는 화를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세요? 내기는 내는데 막 화내면서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조용해지고 오히려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 있죠. 무서워. 저는 저희 남편이 저 질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남이 아저씨가 진심은 뭐 이렇게 죽사 기도해야 되나?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연예인이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 감성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아마 남편분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그래서 특별히 그래 내 와이프는 예술안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다른 뮤지션이잖아. 본인도 예민할 텐데. 그렇죠. 본인도 예민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랑 또 사이가 굉장히 각별했다고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정아 씨가 사실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천국에서 물론 바라보고 계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커피 사업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정아 씨를 지금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다면은
어떤 말씀을 멘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사실 살면서 되게 막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꽤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어려울 때, 뭐 좋을 때 뭔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항상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결혼한 지 9년도 됐고 또 새로운 것도 시작했고 이런 모습 보면 그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엄마가. 잘하고 있어. 뭐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용기 주실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엄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했는데 그냥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어머니가 천국에서 정말 너무 씩씩하게 정말 잘 지내고 있어갖고 너무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천국 가셨을 걸 믿으니까 그럼요. 우리 나중에 만나자 그럼요. 하고 항상 얘기해요. 네. 사실 제 작년에 이제 제 남동생이 천국에 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들이 남았는데 우리 둘째가 7살인데 이제 얘도 학교 가요 올해.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차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더니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아 했더니 아빠 천국 데려갔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게 쥐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갈 수는 없어. 근데 네. 하나님이 아빠를 데려가신 게 아니라 아빠는 지금 천국에 먼저 이사 간 거야. 근데 그 자리를 천국을 믿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연을 사러 갔어요. 아저씨가 아이한테 이거 연 너 혼자 못해 아빠한테 해주라 그래. 아빠 어딨니? 근데 저는 어른들 마음에 덜컹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조카는 주머니 딱 손 넣고 아빠 천국에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저희 조카들 때문에 천국을 진짜 들이마시는 것처럼 진짜 실제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경험 안 해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영혼을 또 하나 구한 게 저희 언니가 신앙이 좀 되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임종도 같이 지켜보고 이제 천국을 가셨다는 걸 아니까 언니랑 저랑 이제 둘이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엄마 보려면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언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그럼요. 맺어지고 있다고 그럼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네. 또 만나위에 특별히 첫 번째 손님으로 와주셨는데 네. 깊은 이야기, 네. 다른 이야기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냥 수다 떨러 온 것 같은 느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커피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모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상투적이긴 하지만 여쭤봐야겠네요. 김정아 씨에게 커피란? 커피란 그냥 달콤 쌉싸름한 거, 인생 같은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요즘 워낙에 이제 커피가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제가 일을 하거나 하면서 되게 힘들고 지치고 막 외롭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보람되고 감사하고 또 제 삶에 있어서 어쨌든 뭔가가 단단해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좀 쌉싸름하지만 또 달콤함도 있고 또 카페인을 먹으면서도 내 삶에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제 삶의 커피는 좀 제 인생 같은 거, 달콤 쌉싸름한 인생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 만나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정말 바꿨어. 내 인생이 정말 그때 도움이 되었어. 네. 오늘 정아 씨의 이야기가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좋은 어떤 달콤 쌉싸름한 네. 어떤 양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이런 커피 같은 달콤 네. 쌉싸름 마음을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한 씨가 부르고 싶은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거든요. 요즘 되게 다들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냥 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근데 그런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내 삶을 나눔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라는 저희 남편 찬양인데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듣고 위로를 얻는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정한 씨랑 올려드리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믿은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난 목소리랑 같이 듣다가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반주랑만 나오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맞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완벽한 음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찬양 노래 뽐내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냥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주셨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한 씨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또 커피도 내리러 가시고 네, 그렇죠? 가야죠. 네. 또 아이들도 돌보러 가셔야 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우리 오늘 첫 번째 만나요. 정아 씨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저도 네, 계속 방송 보면서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려요. 우리 고맙습니다. 나중에 커피숍 이름이 알림입니다. 네. 거기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막 커피 향이 막 코를 막 찌르는 것 같고 커피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배가 고픈 것처럼 커피가 땡겨요. 아, 그렇대. 막 네, 커피가 식욕처럼. 너무 땡기면 손이 막 덜덜 떨린다고 막.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떨리기도 하는데 커피를 못 마셔도 손이 떨리고 근데 그 커피 한 잔이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커요. 아,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커피의 맛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또 커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모셨거든요. 아마 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시려나 대표님 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모신 이정백 대표님이 아주 특별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대표시죠,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합니다. 히즈빈스인데 히즈빈스가 어떤 곳인지 우리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히즈빈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혁신 커피 브랜드이고요. 지금 이제 국내외에 22호점, 그래서 80명의 커피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면서 이 땅에 많은 기업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잘 고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일, 또 인식 개선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시다. 아닙니다. 히즈빈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커피콩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히즈빈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첫 번째 12년 전에 처음 채용한 바리스타 선생님, 장애를 갖고 계신 그 바리스타 선생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표로 있어도 이지빈스는 이분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분을 조명해 주시는 또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계셨구나. 네. 근데 이제 또 얘기 듣기로는 이제 정신 질환을 이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의 고용을 도와주시기도 했고, 정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조울증, 우리가 아는 조현병, 이런 질환을 겪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 거죠. 근데 네. 그런 분들과 사실 함께 일한다는 게 조금은 이제 낯설고, 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정신재활 시설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퍽 찌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기도 하고 갔었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한 4개월을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형님, 누님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전화해서 저한테 정태가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돼버려서 아, 이분들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따뜻한데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서 오히려 정신질환이 생긴 분들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원래 정신장애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나요? 원래 있진 않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정숙희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지도 교수님이세요. 정신재활 시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 좀 만나고 싶다 생각해서 만났다가 40명의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분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4, 5개월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속마음을 나중에 친해지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임 대표도 아니었죠. 정택. 뭐 그냥 편하게 불렀으니까요. 내가 사실은 지난 20-30년을 살면서 정신병원에 26번을 입퇴원을 했고, 자살 시도를 3번을 했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약을 드시면 부작용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약간 느려지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물어보면 또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거죠. 약을 먹는다. 그럼 뭐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고용이 네네. 불안정하고 힘든 네. 불편함들이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뭐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통계상으로 봐도 대한민국 3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갖게 되는데, 그럼요. 그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낙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을 일 한 번 제대로 월급 한 번 못 받고 사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라도 그러면은 별 생각 다 들 것 같아요. 그럼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25살 때 대학교 2학년 2학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진짜 6시간 동안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제 몸을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면 너 직업은 이거 해, 뭐 전공은 이거, 이런 답을 근데 그런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한동대 기숙사 2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한 2-3시간을 그냥 찬양 틀어놓고 말씀 읽고 계속 있었는데, 나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보다 귀한 일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학도 경제학도 전공을 하셨으니까 어떤 사업 모델이나 창업에 대한 마음도 있으셨겠다. 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으면서 사업 모델을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짜잔하고 열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은 정신장애인들과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쉽게 딱 첫 번째 일환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분들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특별한 계기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었다면 그 순간을 한번 나눠주세요.
그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있어요. 정신장애인분들이 한 40명 계신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창업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분들 만나러 갔는데 한 분이 저를 너무나 친절하게 안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뭐에 관심 있냐고 그래서 저 좀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고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 잘 됐다면서 캐비넷에서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갖고 오시더니 이걸 책상에 딱 놓고 4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라셨겠다. 근데 거기에 정말 기사 스크랩한 것과 사회적 기업 법령까지 들어가서 그분이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거라고 하면 저한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럼 당연히 사회복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 기관의 회원인 정신장애인 선생님이었어요. 어머. 저는 처음에는 와 여기 사회복지사 수준 정말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정신장애를 갖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근데 지식이 이분들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막 그런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소름. 그때 저는 완전 딱 깨졌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내가 무언가 부족하니까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근데 우리 제작진이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다고 답변을 주셨다면서요. 어떻게 저희가 또 너무 막 지금 힘든 발걸음을 막 지금은 회복이 좀 됐습니다. 아니 안식월을 어떻게 제가 2008년도 25세 시작을 해서 12년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제가 잘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몸도 많이 좀 상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겨내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멈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멤버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줘서 공동 대표님도 세우게 되고 저희 멤버들이 역할을 다 하면서 제가 작년 하반기는 좀 안식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월로 괜찮으세요? 네네. 안식년을 충분히 누리셔도 될 것만 같은데. 네. 진짜 잘 회복하고 계시고 많이 이제 건강도 좀 좋아지신 거죠? 네, 많이 회복 주셔서 또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일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기대되네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일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동안 워낙 많이 들었죠.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매일 들었다는 건 과장이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지켜내야 되잖아요, 회사를. 그러니까 직원들 예를 들어 80명한테 급여를 줘야 된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갈수록 이제 커지니까 회사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관리를 못할 때는 저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월을 이젠 조금만 쉬고 누리렴, 편안하게 쉬렴. 근데 그 안식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새로운 계획들과 비전들을 부어주셨다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떠한 변화들이 또 있었는지 그 안식월을 통해서 이제 받으신 새 마음을 저희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안식월에 제가 혼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 짱이다. 그러실 수 없을 텐데. 자녀가 2명. 네, 맞습니다. 힘드시겠다, 진짜. 보내주려고요, 제가 그래서 따로. 좋네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면서 산도 숲도 되게 좋은 곳이 많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그냥 혼자서 숲길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 때문에 제가 12년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몸도 상했고 마음도 상해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태가, 내가 너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히지빈스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가 히지빈스를 하지 않고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너 존재만으로 널 너무 사랑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일을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도 붙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만으로 주신 행복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자유함을 주셨어요. 너
존재만으로 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와. 그래서 그 자유함의 회복 가운데 저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니까 몸도 좋아지면서 마음도 편해지면서 하나님 이제 어떤 일을 주셔도 제가 행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본질로 그냥 정말 네. 본질로 딱 돌아가셨네요. 저는 이거 인터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마디면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다시 원래 하나님과 있던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그냥 네. 어부바해주는 하나님처럼 네. 가득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게 다죠. 아, 그것만 알면 하나님과의 그 행복감만 누리면 뭘 해도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뭘 가져도 불행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뉴스가 맞나요? 올해 3월부터 이제 손을 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 귀한 손을 맞나요? 어디에 붙이시려고? 이제 안식월을 즐기시고 이제 쉬시고 다시 복귀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너무 귀한 손인데 능력의 손인데. 네, 그 뭐 떼진 않고요. 그 실제로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 공동 대표를 세우셨는데 역할을 너무 잘해주신다. 저보다 훨씬 더. 그래서 온전한 위임을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온전한 위임을 다 해드리고 와우. 저는 주주나 이사로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받으셨구나. 여기 이제 옮겨야 본토 앞에 친척 집을 떠나서 자 가자. 받으셨구나. 그럼 새롭게 하는 일도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하는 일인가요? 네, 맞아요. 그 안식월 기간에 이제 쭉 보내면서 그 행복이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행복함이.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교제해왔던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의 꿈을 이제 3년 동안 듣긴 했지만 목사님이 지금 꿈꾸시는 게 가평 우리마을이라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평에 어떤 분께서 2만 평 땅을 기부하시고 또 한 분은 50억을 기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이것은 진짜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 해서 그 가평 우리마을이 지금 3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됐고 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서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누구든 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그리고 뭐 누구든 뭐 넌크리스천들도 와서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회복하고 갈 수 있는 곳. 진짜 쉼터 안식처가 너무나도 멋지네요. 또 이제 그럼 우리 대표님이 맡으신 역할이 또 거기서 이제 운영 대표 역할을 맡게 돼서 3월부터는 이제 그 일을 또 하게 됐고요. 기대돼요. 거기에 또 좋은 커피도. 네, 그럼요. 히지빈스 또 커피도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고, 야. 네, 좋은 숙박과 자연 속에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영역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강점으로 와.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정말 그곳에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네. 이번 일은 이제 새로 하시면서 이제 임 대표님도 행복하시고 네. 이제 그 장애인분들도 행복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 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일을 맞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부분의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다 하나씩 달란트 강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잘 발견되면 이 땅에 있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뭐 작가든 뭐 예술 쪽이든 각 분야에서 정말 멋지게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와. 그런데 이제 우리 인식이 장애인들은 힘들 거야, 못할 거야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못 주어져서 그렇지 그런 기회와 교육만 주어지면 진짜 행복하게 멋지게 성장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아프지 마세요. 아프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임정택 대표님에게 커피란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커피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맞는 것 같아. 네, 사람을 살리는 도구. 그러니까 커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기업들, 많은 아이템들, 뭐 이런 방송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 네,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귀한 그 존재만의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함을 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네. 근데 그 존귀함을 못 받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존경을 받고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주는 통로이자 도구. 네, 그게 커피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저희 커피는
커피를 생산지에서 와서 로스팅하고 패키지하고 추출하고 서비스하는 마지막까지 다 장애인 선생님들이 하세요. 우와. 네, 다 장애인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돼서 강력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커피 한 잔 드시는 게 정말 우리 선생님들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장 들이마셔야죠. 이거는 뭐 커피는 그냥 배워야겠네요, 저도 생명을 커피. 살리는 건데 그렇죠. 사모님 커피 마셔야 시작하세요. 되겠네요. 그래야 커피 되겠네요. 끊으려는 사람 분들 끊지 살리러. 마세요. 네, 커피 시작하세요. 우리 커피 해야 됩니다. 커피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정택 대표님 인생에서 만나와 같은 찬양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CCM이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높은 산? 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높은 원하는. 산이 되기보다. 네, 높은 산이 되기보다. 맞아요. 진짜. 그럼 이 고백을 대표님 독창? 아니 독창 원하시면 두 분 가운데 독창을 그냥 아니 저희는 그냥 코러스 저희는 정도? 황병이 있는 사모들이라서. 같이 좀 전화. 아이 그럼요. 이 고백을 그쵸 같이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의 삶과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부드럽게 커피 향기처럼 올려드리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이 두 가운데서 그 시대. 그렇죠. 그 시대시구나. 누나야. 네, 그것만으로 누님들과 함께하는 것도 참 사모됐다. 감사했고 네, 같이 꿈을 나누고 그 꿈을 또 같이 꾸어주셔서 전 그것만으로 참 은혜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배우러? 커피 마시는 거 배우러 한번 가고 저희 가평에 또 새로운 일 시작하시면 또 시간 맞춰서 그럼요. 갈 때 많네요 지금 코로나만 이것만 정리되면 우리 만나요.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만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벌써 많이 갔죠. 이제 언제 저희가 또 만나러 쳐들어갈지 모릅니다. 네, 편하게 오세요. 딱 열고 저희를 만나주세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감사드려요. 나눔,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만나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